네, 그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오늘 나갈 내용은 LDA입니다. LDA. LDA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LDA 들어봤다 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 진짜 한 명도 없네. 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토픽 모델링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픽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못 들어봤어요? 토픽 모델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집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서들이 각각 어떤 토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서들마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토픽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문서들이고요. 출력은 토픽이 되겠습니다. 근데 토픽도 토픽을 찾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각 문서마다 각 문서가 이 어떤 토픽을 다루고 있는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문서들이 주어지면은 이 문서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픽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서들마다 얘는 토픽 1과 2와 3이 어느 비율로 있는지, 문서 2는 토픽 1과 2와 3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서 있는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서별로 토픽 분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픽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토픽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게임에 관한 토픽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토픽 1이라는 거는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 뭐 대학생, 뭐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픽이다 이런 식으로 그 토픽별로 이제 어떤 단어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픽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네. 문제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은 문서 집합이 주어지면은 토픽을 찾아낸다. 그리고 문서들마다 어떤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는다. 요게 토픽 모델링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LDA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LDA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LDA 자체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글을 써주는 머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글을 써주는 머신.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LDA의 기본 가정은 뭐냐면은 글을 쓸 때 글을 쓰기 이전에 토픽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려고 해요. 일기를 쓰려고 해요. 일기를 쓰려고 하면은 자, 그럼 오늘 일기는 무엇을 쓸까? 오늘은 눈사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토픽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토픽에 맞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게 글쓰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LDA에서는. 그래서 LDA 기본 가정은 문서들이 토픽에 따라 확률적으로 생성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문서는 백오버워드로 가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기존에 얘기했던 백오버워드랑 살짝 다른 게 중복을 허용합니다.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카운트도 세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LDA의 문서 생성 과정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문서의 토픽 분포가 임의로 정해져요. 다시 말하면 문서를 쓰려고 할 때 그 문서의 토픽이 먼저 정해집니다. 토픽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문서 내에서 단어를 하나씩 생성해 나가는데, 이 단어를 생성할 때도 그 토픽 분포에 따라서 먼저 토픽을 선택을 하고 그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를 골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그래피컬 모델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피컬 모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이 그림이 좀 익숙하실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뭐 변수나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요 동그라미들이 이제 이 변수들을 표현하는 거고,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변수에 의존적으로 얘가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변수의 값에 영향을 주는 애는 이 알파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피컬 모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 이건 단어의 토픽을 말하는 건데 단어의 토픽은 문서의 토픽 분포에만 그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K는 토픽의 개수, D는 문서의 개수, N은 문서 안에 있는 단어의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요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그 예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문서를 생성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문서를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토픽이 3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토픽 3개. 요거는 유저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토픽이 5개가 있다. 아니면 토픽이 1개가 있다. 요거는 그냥 유저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토픽이 3개 있다. 3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서를 5개 만들 거예요. 5개 만들 건데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 하는 일이 문서 1은 토픽 1과 2와 3이 0.7, 0.1, 0.2의 분포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서다 라고 처음에 랜덤하게 주사위를 굴려서 정한 거예요. 요것도 문서 2는 토픽 1, 2, 3이 0.45, 0.1, 0.45의 비율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문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사위 굴린 거예요. 주사위 굴려서 이렇게 쭉 만든 겁니다. 그럼 이런 분포를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토픽 1, 토픽 2, 토픽 3을 가지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삼각형으로 표현하면은 토픽 1, 2, 3.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은 뭐냐면은 얘는 1대 0대 0이 낸 거고 여기 있는 애는 0대 1대 0. 여기 있는 점은 0대 0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는 뭐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는 1이랑 3이 반반씩 있는 거니까 0.5대 0대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가운데 있으면 정가운데 있으면 얘는 0.33대 0.33대 0.33이 되겠죠. 뭐 이걸 여기 있는 수치들을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 그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요런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위에 점들을 찍어 놓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그 분포를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랜덤하게 뽑는다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른 뭐 푸아송 분포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무슨 분포로 뽑을 것인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디리클레 분포에 의해서 이걸 뽑습니다. 디리클레 분포에서 뽑아요. 디리클레 분포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제 3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가중치대로 그냥 분포를 뽑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 삼각형에 보시면 가장자리가 진하고 가운데는 였잖아요. 이제 그거 디리클레 분포의 확률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고요. 요 점들이 여기 가운데에서는 그런 그 점들이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이런 확률로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디리클레 분포에 의해서 점들이 뽑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문서 하나에는 토픽이 하나나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디리클레 분포로 뽑는다라는 말은 문서 하나에 토픽이 여러 개가 막 혼재해 있는 게 아니고 토픽이 한 2개, 많아봐야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토픽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2개, 3개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디리클레 분포의 의미고요. 자, 이렇게 각 문서마다 어떤 토픽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랜덤하게 뽑았어요. 지금 문서 생성 예시예요. 문서 생성하기에 앞서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각 토픽마다 각 단어가 얼마의 비율로 등장을 하는지도 랜덤하게 뽑아 놓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랜덤하게 뽑아 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딱 4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께 좀 예시를 편하게 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4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토픽 1은 공부, 사랑, 열정, 겨울이라는 단어가 0.7, 0.05, 0.02, 0.05의 비율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토픽 2는 공부, 사랑, 열정, 겨울이 0.1, 0.04, 0.04, 0.01의 비율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토픽 3도 이렇게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사면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단어가 4개니까 공부, 사랑, 겨울, 열정이라는 단어 4개를 가지고 정사면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토픽들 이렇게 점 찍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랜덤하게 뽑은 겁니다. 여기서 뽑을 때도 디리클레 분포로, 여기서도 디리클레 분포로 이제 뽑은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지금 이 그림에서 어디를 설명한 거냐면은 지금 여기랑 여기 설명한 거예요. 여기.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자, 이제 문서마다 이제 아직 문서를 쓰지 않았잖아요. 문서 아직 쓰지 않았거든요. 이제 문서마다 이제 단어를 하나씩 쓰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단어를 쓰기에 앞서서 각 단어가 어느 토픽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토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샘플링을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앞에 문서 1은 토픽 1이랑 2랑 3의 비율이 0.7, 0.1, 0.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서 0.7의 확률로 토픽 1, 0.1의 확률로 토픽 2, 0.2의 확률로 토픽 3을 뽑는 거죠. 뽑아서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처음 것도 이제 주사위 굴려서 굴려봤더니 토픽 1이 나왔다. 그죠? 두 번째 것도 주사위 굴려봤더니 토픽 2가 나왔다. 세 번째는 토픽 1, 토픽 1, 토픽 1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거를 그 문서에다가 그 몇 개의 단어를 쓸지, 문서도 이제 단어들의 그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단어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몇 개를 쓸지 그 개수만큼 토픽을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토픽에 맞는 단어를, 토픽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토픽 1에서는 공부, 사랑, 열정, 겨울에 이런 비율로 있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도 랜덤하게 주사위를 굴려서 뽑는 거죠, 단어를. 여기서는 이제 공부가 확률이 높으니까 공부 뽑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토픽 2니까 여기서는 여기에서 이 확률대로 또 단어를 뽑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정. 이렇게 토픽 1에서 또 여기서도 공부, 여기서는 토픽 1이니까 또 이번엔 또 확률에 따라서 뭐 열정이 또 나왔다고 해봅시다. 열정. 이렇게 여기서는 또 공부, 토픽 3에서는 뭐 겨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단어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 토픽에 따라서 단어들을 샘플링을 하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서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 LDA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음에 문서들마다 토픽을 먼저 정하고, 그죠? 토픽 정하고, 그리고 그 토픽에 맞게 토픽을 샘플링 한 다음에 그 토픽에 맞는 단어들을 또 샘플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문서가 써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문서들마다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그 LDA 가정에 의한 이제 문서 생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막 생성 모델들 많잖아요. 생성 모델들, 뭐 디퓨전 모델, 뭐 이런 것들, 뭐 GPT도 어떻게 보면은 생성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성 모델이잖아요. 이 LDA도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분포에 맞는 문서들을 생성해 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LDA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제로 이런 LDA 방법에 의해서 생성되는 문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색한 문서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단어의 순서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어 집합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지만
순서는 고려되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성할 때는 많이 사용하진 않고 그 토픽 모델링을 할 때 LDL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토픽 모델링에 어떻게 LDA를 적용하는가 요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원래 토픽 모델링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문서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문서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 문서들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서들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문서들이 어떤 분포에서 만들어졌을까? 이 분포를, 그러니까 이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 분포를 찾고 싶은 게 토픽 모델링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방금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문서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보면은 이 문서들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 분포를 정한 다음에 이 분포에 맞게 그냥 생성을 한 거예요. 맞죠? 이 분포에 맞게 생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서가 주어졌을 때, 반대로 이런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이게 과연 요 분포에서 생성할 확률이 높으냐, 요 분포에서 생성할 확률이 높으냐, 요 분포에서 이런 문서들을 생성할 확률이 높으냐, 다르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분포를 찾아내는 게 토픽 모델링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은 사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이런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 이런 거는 이런 그러니까 토픽들을 찾아냈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토픽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는 각 문서마다 어떤 그 토픽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문서를 확률적으로 만들기가 가장 좋은 그런 분포가 무엇이냐, 그걸 찾는 문제가 토픽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잘 이해된다 하는 사람. 네, 이해된다.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이해된다. 다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토픽 모델링은 문서 생성 확률이 가장 높은 이런 분포를 찾는 게 그게 토픽 모델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이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분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할 거고요. 깁스 샘플링은 뭐 그냥 추상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 이 변수들이 어떤 특정 분포에 맞게 생성된 걸 가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변수들을 특정 분포에 맞게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은 그냥 보통은 그냥 이 분포에 맞는 변수들을 한 번에 빠바박 이렇게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깁 샘플링은 조금 그 연산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변수들 중에서 하나를 지우고 여기 이 분포에 맞게 변수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변수를 지우고 이 분포에 맞게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새로운 값들이 계속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수 쌍들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 분포를 따르는 그 값들이 되는 거죠. 인스턴스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깁 샘플링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 토픽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이런 동작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다시 말하면은 깁 샘플링은 문서 생성 확률이 가장 높은 분포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동작 순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서 내 단어들의 토픽을 이미 할당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문서가 있고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 단어들의 토픽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생성 예시를 봤을 때 이렇게 토픽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어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단어는 토픽 1이고 이 단어는 토픽 2고 이 단어는 토픽 1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단어가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이게 어느 토픽에서 왔는지를 그냥 랜덤하게 먼저 할당을 한 거예요.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찾고 싶은데 일단 랜덤하게 먼저 할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픽을 이미 할당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단어의 토픽을 하나씩 갱신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단어를 토픽을 제거를 하고 그 토픽을 분포에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고 토픽을 재할당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서가 주어지면 가장 처음 깁스 샘플링이 가장 처음 하는 일은 요 각각의 단어들마다 요거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각 단어들마다 토픽을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토픽 1, 초록색이 토픽 2, 빨간색이 토픽 3이에요.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마다 토픽을 랜덤하게 할당을 해요. 요거는 문제 없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네. 각 단어들마다 토픽을 랜덤하게 할당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현재 상태의 분포를 계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 두 개 있잖아요.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금 요 단어들의 토픽을 보면 지금 토픽이 파란색이 4개, 그러니까 토픽 1이 4개, 2가 2개, 3이 3개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서에 있는 토픽 1과 2와 3의 비율을 이 단어들의 토픽 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문서 1의 토픽 1, 2, 3의 분포는 9분의 4, 9분의 2, 9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단어의 수에 맞게.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제 문서 2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픽 1과 2와 3이 2대 2대 5로 되어 있으니까 9분의 2, 9분의 2, 9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도 다 만들어 놓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토픽마다 그 단어의 비율이었잖아요. 그죠? 토픽마다 단어의 비율이었으니까 이 각 토픽별로 단어를 다 모아놔요. 여기 지금 파란색만 다 동그라미 쳐보는 건데 얘네들 보면은 이게 전체 15개거든요. 파란색이 15개인데 그 중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냐면은 하나, 둘, 3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열정이라는 단어는 2번, 겨울이라는 단어는 4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픽 1에서 공부, 사랑, 열정, 겨울의 그 비율은 15분의 3, 15분의 6, 15분의 2, 1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테이블도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깁스 샘플링을 할 때 아니다.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해놓고 이제 깁스 샘플링답게 먼저 단어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요 순서대로 쭉 다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맨 처음에 공부라는 단어가 지금 토픽 1에 할당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를 토픽 할당을 지웁니다. 지운다는 얘기는 요 분포에다가 반영을 할 건데 원래는 9개였잖아요. 문서 1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그게 8개가 됐고 그리고 파란색 하나가 지워졌으니까 이 토픽 1과 2와 3의 확률이 8분의 3, 8분의 2, 8분의 3으로 바뀌어요. 맞죠? 이걸 다 계산합니다. 원래는 9분의 4, 9분의 2, 9분의 3이었거든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근데 얘가 또 마찬가지로 원래 파란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토픽 1이었잖아요. 그럼 토픽 1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테이블에서 토픽 1에 전체 개수가 하나 줄었겠죠. 그리고 공부도 하나 줄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 확률을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애가 지워졌을 때 여기 공부에 할당되어 있던 토픽이 지워졌을 때 나머지 전체에 대한 분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분포에서 어떻게 새로운 토픽을 할당을 하냐면은
지금 이 공부라는 단어는 이 문서 1에 있고, 그죠? 그리고 공부라는 단어는 토픽이 요 정도 분포가 되어 있었으니까 요거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문서에 있는 단어들은 최대한 같은 토픽을 갖고, 그리고 같은 단어인 애들은, 그러니까 한 단어는 토픽이 최대한 하나로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애가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봤더니 8분의 3, 8분의 2, 8분의 3이었잖아요. 그럼 요 가중치대로 토픽 1이나 3이 될 확률이 더 높고 토픽 2가 될 확률이 더 낮게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문서 자체에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더 많기 때문에 걔네들로 할당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깁샘플링이 하고 싶은 거는 이 디리클레 분포에 따라서 최대한 그 한 문서에는 하나나 두 개, 그러니까 최대한 적은 토픽을 가지고 각 단어들별로는 하나의 토픽만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곱하기 여기에 있는 것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곱해서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얘는 8분의 3, 14분의 2 곱하면은 56분의 3, 얘는 8분의 2, 12분의 1 곱해서 48분의 1, 얘는 8분의 3, 18분의 5 곱해서 48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가중치대로 또 랜덤하게 주사위를 굴려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토픽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는 아무래도 토픽 3이 뭐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저기에 있는 걸로 이제 뭐 할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토픽 3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번에 요걸 했었으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어 요거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지웠다가 반영하고, 그죠? 그 분포에 반영을 하고 다시 확률 계산한 다음에 토픽 재할당하고 그 옆에 있는 단어도 또 재할당하고 옆에 있는 단어도 재할당하고 해서 쭉 한번 다 단어를 스캔하고 나면은 그게 1에폭인 거예요. 맞죠?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렴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깁스 샘플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과정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쭉 한 라운드를 거치고 나니까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지금 요 겨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은 얘를 이렇게 토픽을 지우고 나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제 원래는 앞에 이제 9분의 1, 9분의 2, 9분의 6이었는데 이게 0, 8분의 2, 8분의 6 이렇게 되고 겨울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16분의 14, 15분의 2, 뭐 13분의 3 뭐 이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15분의 13으로. 여기 있는 애들도 다 1씩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에 어떤 토픽을 할당할지를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벡터와 여기 있는 벡터를 내적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또 랜덤하게 주사위를 굴려서 토픽을 하나 꺼내겠죠. 그죠? 요 과정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 단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픽 1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토픽 1이 될 확률이 0이에요. 그죠? 하나도 없으니까. 이 문서 1에 겨울 자신을 제외하고는 파란색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얘로 봤을 때는 확률이 0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0으로 두는 게 맞는가? 좀 그렇죠. 이제 여지를 좀 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그 나이브 베이즈 때도 했던 것처럼 스무딩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스무딩. 스무딩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문서 1에 단어가 1개, 2개, 6개 있었다고 하면은 그럼 원래는 그 6분의 1 아니죠. 9분의 1, 9분의 2, 9분의 6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알파를 다 더해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9 더하기 3 알파분의, 그러니까 요거 3개 다 더한 거 분의 이제 1 더하기 알파, 그리고 9 더하기 3 알파분의 2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9 더하기 3 알파분의 6 더하기 알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쨌든 이 알파는 뭐 이제 작은 수가 되겠죠. 이 알파라는 값에 의해서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이 0이 아니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0.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남아 있겠죠. 그죠? 여기도 뭐 그 8분의 2 더하기 뭐 0.1 이렇게 될 거고, 얘도 8분의 6 더하기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분모까지 하면은 0.1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값이 높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 확률이 아직은 남아있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알파랑 베타가 여기 앞에서 봤던 디리클레 분포의 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디리클레 분포는 이 알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알파 값이 0이면 그러면은 알파 값이 0이면은 그러면 요 가장자리에서만 값이 나오고요. 되도록이면 그럴 확률이 훨씬 높고, 이 알파 값이 이제 커질수록 이 가운데 자리로 이렇게 좀 모이게 됩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진해져요. 여기가 더 옅어지고. 그러니까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게 얼마나 더 가운데로 모이게 할 것이냐,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알파랑 베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무딩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서는 알파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뒤에는 토픽별로도 이 베타를 통해서 스무딩을 합니다. 베타를 통해서 스무딩을 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토픽 1에 할당되어 있는 단어가 0개, 1개, 1개, 14개 이렇게 있었으면은 원래대로면은 뭐 14, 15, 16분의 0, 16분의 1, 16분의 1, 뭐 16분의 14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단어가 총 그 4개가 있으니까 각 단어들마다 베타를 다 더해준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뭐 16 더하기 4 베타분의 0 더하기 베타, 16 더하기 4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스무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뭐 100번 한번 반복 연산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번 에폭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수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렴 상태는 아니에요. 요거 말고도 얘가 깁샘플링이 아무래도 랜덤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LDA 돌려서 얻은 결과거든요. 뭐 알파랑 베타는 0.1, 0.1로 넣었더니 뭐 이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숫자를 잘못 써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00번 반복 연산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알파나 베타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뭐 확률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어의 개수만 카운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이제 문서별로 토픽도 이렇게 우리 계산을 했고, 토픽별로 이제 단어의 분포도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문서들에는 이제 3개의 토픽이 있는데, 첫 번째 토픽은 이제 사랑에 관련된 거고, 사랑과 열정에 관련된 거고, 그죠? 그리고 토픽 2번째는 이제 겨울에 관련된 거고, 토픽 3번째는 이제 공부에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토픽 1, 토픽 1이 이제 메인이고 토픽 3이 약간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문서 3은 얘는 사랑과 열정에 대한 내용이고 공부가 조금 섞여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서 5도 마찬가지죠. 얘도 그 토픽 2가 메인이고 겨울이 메인이고 토픽 1이 이제 사랑과 열정이었는데 사랑과 열정이 아주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요게 토픽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여러분들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죠. 분석할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제출하는 그런 문서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아니면 뭐 그 국회의원들이 내는 뭐 법안 관련된 그런 문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토픽 모델링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잘 요약을 해주겠죠. 지금 전체 그 법안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주제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좀 기본적으로 한 번은 돌려보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있나요? 어려워요? 오늘 날씨가 조금 꾸리꾸리해서 더 힘드시죠? 네, 많이들 잘 주무시네요. 네, 나도 자고 싶다. 수업하면서는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 저기 해야 냉장고에 코끼리 넣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네, 질문 없어요? 질문? 네. 사실 너무 이른데? 지금 가면은 밥 나오지도 않잖아요. 아닌가? 지금 11시 넘었으니까 밥 주나? 네.